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준희 기자와 함께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공수처 차량이 이동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6시 14분쯤이었는데요. 정부 과천청사에 공수처가 있는데 공수처 수사관들을 태운 차량이 한 5대 정도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 과천청사를 출발한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 네. 현재 그 차량이 정확히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는 이제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어쨌든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작업이 이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이 시각 한남동 관저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 차량이 상당히 많은 모습 보고 계시고 왼쪽에 보시면 지지자들로 보이는데 상당히 많은 시민도 좀 모여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죠. 긴장감이 많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네, 그리고 네. 차량이 지금 많아서 이동하시는 분들은 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그 지지자들이 어제도 그 경찰과의 그 충돌이 좀 있었고 예. 상당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그 차벽처럼 돼 있는 그 경찰 차량들이 네. 있어서 현재 이제 공수처 차량이 바로 관저에 직행할지 아니면은 현재 지금 근처에 있는 이 경찰 병력과 이제 만나서 이동을 할지 지금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자막으로 지금 속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수처 차량이 잠시 뒤에 한남동 관저에 도착할 예상이라는 지금 보도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수처 차량이 잠시 뒤에 한남동 관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조만간 좀 집행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네, 공수처 물론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하던 주체는 이제 공수처 검사입니다. 예. 공수처지만 어쨌든 공조수사본부라는 그 틀 안에서 공수처와 경찰 그리고 뭐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체포영장 물론 집행의 주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수처 검사입니다. 하지만 예. 공수처법상 타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이런 또 경찰의 지원도 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은 한 상황이고 오늘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찰도 많은 협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가 시시각각으로 급변하는 상황은 계속해서 화면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장이 집행이 될 텐데 경호처가 협조를 할지, 왜냐하면 그 전에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막아섰단 말이죠. 이번에는 집행을 할지 좀 협조를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그렇죠. 일단 집행에 착수했다고 해서 그 관저의 문을 그냥 활짝 열어줄지 그것이 지금 가장 화두인데요. 경호처가 앞선 3차례 압수수색을 다 거부를 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형사소송법상 그 110조, 111조를 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혹은 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장소는 그 기관의 장이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국가의 어떤 중대한 이익의 침해가 됐을 때 하지만요. 그런데 지금은 그 엊그제 그 서부지법에서 그 발부한 영장에 따르면 그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이번에는 적용을 예외로 한다. 이게 수색 영장에 있어서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호처가 현재 이 압수수색, 그러니까 왜 압수수색을 말씀드리냐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수사관 인력들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려면 물리적으로 그 사람이 있는 장소, 뭐 차가 될 수도 있고 집이 될 수도 있는데 불가피하게 수색 영장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서부지법에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과 더불어서 수색영장을 함께 청구해서 발부를 받은 건데 말씀드렸듯이 원래 수색영장에는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의 어떤 침해가 될 경우에는 그걸 막을 수 있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장 전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번 수색영장에는 그 적용을 제외로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경호처로서는 원래부터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그러니까 수색과는 별도로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에는 그런 군사상 비밀이든 공무상 비밀이든 적용이 안 됐지만 더군다나 수색에 있어서도 영장 전담 판사가 이번엔 적용을 예외로 했기 때문에 경호처로서는 막아설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처가 어쨌든 우리는 대통령을 경호해야 된다 이렇게 나서면 결국은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좀 경호처가 좀 협조에 나서야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속보를 계속해서 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수처 차량 조금 전에 한남 오거리를 지나서 곧 관저에 도착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수처 차량이 조금 전 한남 오거리를 지났고 곧
관저에 도착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만약에 경호처에서 협조를 안 한다. 그러면 어떤 법적으로 좀 처벌할 수 있거나 그런 조항들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당하게 법관에 의해서 발부된 영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거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장은 그야말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정당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한다. 그러면 공무집행 방해, 공집방,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장이 경호처에 이미 공문을 보냈어요. 이 만약에 우리의 그 정당한 공무집행,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에 직권남용 그리고 특수 공무집행 방해. 이제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를 하는 데 있어서 집단을 이루거나 혹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할 경우에는 이제 앞에 특수자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형량이 2분의 1 가중이 되거든요. 그런데 경호처 인력들은 당연히 경호를 위해서 위험한 물건, 뭐 총기나 이런 것들을 휴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경호처 인력이 상당수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경호처 인력들이 집단을 이뤄서 이런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이런 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런 경고하는 공문을 이미 보낸 상태입니다. 예. 지금 경찰 기동대 45개 부대가 관저 주변에 배치돼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 정도면 좀 어느 정도의 규모인 겁니까? 몇 명 정도의 규모가 예상이 됩니까? 지금 이 차량만 봐도 네. 한 10대 이상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수백 명이 일단 저 차량에 탑승을 할 수가 있는 상태고요. 물론 정확한 인원은 그 경찰 쪽에서 집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지지자들도 뭐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계속 그 양쪽 지지자들, 그러니까 뭐 윤 대통령의 체포를 지지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반대하는 사람이든 그 양쪽 지지자들이 지금 다 이제 한남동 관저 쪽으로 이미 많이 몰려들었고 오늘도 상당히 많은 인력들이 그 시위대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질서 유지 차원에서라도 이 정도 그 기동대 인력들은 그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경찰 기동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체포영장 집행에 직접적으로 뭔가 관여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질서 유지 차원에서 투입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경호처는 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기존 입장은 동일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이게 말 그대로 체포하는 거에 동의를 한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많이 나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법과 원칙,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영장을 거부할 수 있는 우리나라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과 원칙에 따른다면 당연히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협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물론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경호법이라는 그 이제 대통령 뭐 가족 등을 경호하는 그 법률에 또 적용을 받는 또 그 소속이다 보니까 뭐 그런 법에 따른다는 뭐 그런 해석도 가능해서 현재로서는 이 말이 정확히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겠다는 뜻인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전에 세 차례의 대통령실 혹은 대통령실에 대한 어떤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도 경호처는 이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법과 원칙을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대통령은 그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최상목 권한대행이라든지 아니면 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경호처에다가 좀 어떤 전향적인 협조를 구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왔는데 현재로서는 어떻게 경호처가 방침을 정했는지 정확히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구체적인 영장 집행 내용에 대해서 공수처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또 언급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편지를 지지자들에게 보냈습니다. 함께 싸울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집행의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네, 사실 공무집행 방해는 공무원이나 뭐 민간인이나 가리지 않고 적용은 됩니다. 그런데 사실 공수처에서 경호처에 보낸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는 그런 죄목은 공무원에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호처가 막아세웠을 때 혹은 그 또 대통령 관저를 경비하는 어떤 다른 경찰 부대가 어떤 체포영장을 막는다. 이것은 조금 더 풀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정부 기관 간의 어떤 협조잖아요. 그러니까 뭐 처장과 뭐 공수처장과 경호처장이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풀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더 있지만 민간인들
그러니까 지지자들, 공무원이 아닌 어떤 그런 일반 지지자들이 이런 체포영장을 막아 세웠을 때는 조금 더 대처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편지를 보내서 어쨌든 지금 지지자들에게 함께 싸우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차가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화면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지금 앞에 있는 차량이 지금 공수처의 차량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함께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수처 차량이 한남초등학교 근처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검정 색깔, 앞쪽에 보시면 검정 색깔 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이 공수처의 차량이라고 합니다. 저희 MBC가 계속해서 좀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들어오는 소식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취재에 따르면 이제 승합차 3대 그리고 이제 승용차 2대 이렇게 나눠 타고 이제 공수처를 출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앞에 있는 저 검정색 차량이 이제 공수처에서 출발한 차량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위치가 한남초등학교 근처라고 했는데 거의 다 온 거죠, 지금? 네, 그 과천 공수처에서 그 한남동 관저까지 이동하는 도로에 따라 다르지만 한 17km에서 20km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물론 지금 시간이 이제 출근 시간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뭐 정확히 시간을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 한 뭐 40분 정도, 50분 정도면은 도착이 가능한 거리거든요. 예. 근데 6시 14분에 제가 출발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출근길 교통체증 이런 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이제는 도착할 시간이 되기는 했습니다. 저 가는 길도 아마 출근길이기 때문에 좀 막힐 것 같아요. 저희가 네. 계속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사 징계 요구까지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뭘까요? 사법 절차를 좀 무시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봅니까? 네, 사실 그 편지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드리면 네. 이 편지를 보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 편지 그 지지자들에게 함께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법 절차 그러니까 그 넘어서 사실 헌법소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의심하게 하는 그런 행동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법관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체포영장 발부를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싸우자는 거죠? 그리고 그 기존 뭐 대국민 담화는 그나마 대국민,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편지에는 뭐 애국 시민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그야말로 자기를 지지해서 지금 한남동 관저 앞에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는 그 일부 세력에 대해서만 어떤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러면서 함께 싸우자. 뭐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경호처나 지지자들에게 이게 좀 어떻게든 좀 체포 영장을 좀 저지해달라 이런 얘기로 좀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더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어제 그 윤 대통령의 대리인이죠 윤갑근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공수처는 경찰을 지휘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경찰이 그냥 뭐 단순 협조는 괜찮은데 만약에 공수처를 대신해서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든다면 그거는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이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민에게 체포될 수 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 아니 시민이 경찰을 어떻게 체포를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경호처나 지지자들에게 경찰을 좀 저지해라, 체포를 막아라. 사실상 이런 총동원령을 내린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여기에다가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러면 어떻게 싸우면 되냐?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공수처 차량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 진입로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수처 차량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 진입로에 도착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서 진입로까지 이제 올라가는 진입로가 좀 있습니까? 좀 깁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게 뭐 언덕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제 이곳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제 일부는 누워서 그렇죠. 진입을 막았던 네.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까 저희도 좀 지켜봤는데 이제 경찰에 다행히 어제는 경찰이 그 한 분 한 분 어쨌든 그 이동을 시켰고 그 과정에서 뭐 어떤 물리적인 충돌이 심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말씀드렸듯이 이런 행위들, 그러니까 민간인 지지자들이 이런 체포영장 집행을 어떤 좀 막아서는 그런 행위들을 대통령이 좀 이렇게 부추기는 듯한 이런 편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되는 거고요. 이게 사실은 그냥 도덕적으로 지탄받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게
형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런 윤 대통령의 발언 이런 것들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내란 선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란죄 요건에 국헌문란이 포함이 되는데 국헌문란에는 헌법과 법률 기능의 소멸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적법 절차에 따른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다. 이게 결국 헌법과 법률 기능의 소멸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란 선동에 해당할 수 있고요. 그것도 공무집행방해 교사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집행방해를 교사한다. 한마디로 시킨다는 거죠. 근데 모든 교사범은 본형과 그 형량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집행방해도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네. 공무집행방해를 시켜도 같은 형량이 부여가 됩니다. 거기다가 지지자들이 집단을 이루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할 경우에 형량이 2분의 1 가중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도 현재 그 윤 대통령의 행위가 적용될 수 있다. 이런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물론 윤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죠. 그거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형이 없긴 합니다. 물론 그 형량에 비하면 좀 작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추가적인 어떤 혐의가 또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지금 화면으로 많은 경찰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보도에 따르면 대략 한 3천 명 정도의 기동대가 투입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질서 유지를 위해서 많은 경찰이 투입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대략 한 3천 명 정도 투입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시위대 숫자보다는 경찰 인력이 더 많아야 어떤 질서 유지가 가능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여유 있는 어떤 규모로 그런 질서 유지 차원에서 기동대가 투입이 됐을 걸로 보입니다. 예. 저희가 한남대로 일부가 지금 통제됐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동하시는 분들은 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남대로 일부도 지금 통제됐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네,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후에 절차는 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오늘 집행까지 사실 뭐 난관이 예상이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집행이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사실 일반 피해자와 똑같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도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라는 게 있긴 합니다만 내란과 외환의 경우에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이 안 되잖아요. 한마디로 지금 윤 대통령이 받고 있는 모든 사법 절차는 일반 국민과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경호를 받고 있을 뿐이고 단지 대통령 관저라는 어떤 국가시설에 머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응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체포영장 집행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이 집행이 시작되는 첫 절차는 법관으로부터 받은 영장을 그 피의자 본인한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 영장이 적혀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 범죄 사실은 이런 거고 왜 당신이 체포가 되는지 이런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또 윤 대통령 본인에게 이렇게 교부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고 이제 영화나 이런 데서 보셨듯이 이제 당신은 뭐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이런 미란다 원칙을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예, 저희 이준희 기자 잠시 후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